자, 반갑습니다. 이 추운 날, 아직 겨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먼 길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주제는요, 우리 성공 별자리와 어떤 동양 사상입니다. 우리 동양학을 접근하려면요, 하다못해 장자를 읽더라도 실은 천문에 대한 프레임을 생각을 먼저 가지지 않으면 이해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소요유에서 대붕이 하늘을 북미에서 날아가지고 남미까지 가는 그것도 하늘의 별자리를 원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주 공부를 하더라도 명리학을 마찬가지고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조선시대 궁궐을 건물 배치를 보더라도 실은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고대의 모든 어떤 질서를 하늘 별자리에서 따가왔는데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부분만 이해하기 쉬운 부분만 시작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신동학당 본장 금육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음양오행이라고 하면요, 음과 양은 물론 태양과 달의 어떤 힘을 이야기해요. 그거는 누구나 아실 거고, 오행이라고 했을 때요, 음양오행에서 가장 핵심이 상생과 상극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살리는 거와 죽이는 거. 아마 공부를 한다면 대부분 다 외워야 그걸 이해를 하게 되고, 대부분 다 그렇게 대부분 책들을 아마 접근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실은요, 이거 여러분들 사주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태어난 시간을 정확하게 다시 시뮬레이션화 시키면요, 밤에 태어나서 태양이 없겠죠.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밤에 태어났으면 시간 자체가 이 태양과 달과 그리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의 배치도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성이 가까이 있을 때 태어난 사람하고 화성이 가까이 있을 때 태어난 사람하고 기질이나 성향이나 여러분들의 5, 3, 6부 장기 크기가 다 달라요. 그게 사주에서 말하는 과학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주를 뽑으면 먼저 이 배치도가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를 가운데 놓고 태양에서 안쪽에 2개 있죠. 지구에서 바깥에 2개 있죠. 요 배치도가 여러분들의 사주고, 사주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것을 행성이라죠. 행성이 배치도예요. 태양을 항성이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항상항자. 자, 상생을 볼게요. 수성을 살리는 거는요, 금생수라고. 금에서 물이 나와요. 우리 금생수라는 거. 살리는 걸 먼저 볼게요. 살린다는 것은 뭐가요? 나를 바치고 있는 바깥 행성이 내 뒤에 오느냐 오지 않느냐에 따라요. 즉 다시 말해가지고 살리는 거는요, 금성이 기운을 살리는 거는 수성이에요. 그럼 금성을 살려주는 것은 토예요. 지구는 오행에서 토입니다. 중심입니다. 왜 중심인가 하면 토는 이게 토성이 하나 더 있죠. 이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토생금 해가 이렇게 한 칸씩은 다 바깥에서 안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생토. 보통 불이 타고 나면 재만 남아가 흙만 남았다고 화생토라고 하고요. 목은 보통 봄을 기운을 이야기하고, 이거는 목생화, 바깥의 행성이죠. 토생, 흙에서 보통 나무가 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 상생 구조는 외울 필요도 없이 우리가 태양계에서 이 배치도에 따라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하는 것은요, 한 칸 뛰어넘어요. 토극수 이렇게 바깥에 딱 넘어가거든요. 화, 극, 금, 불이 샘물을 녹이듯이. 그리고 목극토, 나무가 흙을 극해가지고 뿌리 야물을 잡아먹는 형식. 네. 물론 이걸 일자로 놓지 마시고 원형으로 돌리고 보면요, 토극수 이렇게 나와요. 요걸 다시 뒤로 돌리면, 그럼 음양오행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단 태어났을 때
이걸 다 오행을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물의 기운이 더 많이 가지고 나는 사람, 불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체질적으로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내가 가장 꼭 필요한 기운이 용신이라고 하는데 그 용신을 이 배치도에 보고 없는 것을 뽑아서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죠. 예를 들어 불이 모자란 사람 붉은색 옷을 입고 빛이 많은 데서 작업을 하고 조명, 화려한 문화예술 이런 거는 다 불의 기운이죠. 즉 시작 자체가 뭐가 하면요 이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행성의 배치도가 나와요. 그래서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십간이 있죠. 십간이 뭐가 하면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인데 이건 뭐가 하면 갑을은요 목성의 기운을 이야기해요. 병정은 화성의 기운을 이야기해요. 무기는 이 지구의 토성의 기운을 이야기해요. 원래 토성과 지구는요 서로 손바닥의 방향입니다. 왜 토가 중심이 되는 건 지구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금성은 금의 기운에 금성이 맡고 있고 수는 수성의 기운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2개씩 하면 5개가 완전히 배치가 돼요. 천간은 10개인데 지지는 12개가 돼요. 이 2개 가지고 60갑자를 만드는데 땅의 기운은요 자축, 인묘, 진사오, 미신, 유술에서요 각각 2개씩은 목, 화, 지, 토, 금, 수 다 있는데 2개가 남죠. 그게 다시 토예요. 왜? 토가 2개이기 때문에. 지지에서는 토가 4개가 됩니다. 일단 요것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잠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음양오행은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기운이 배치된 걸 얘기해요. 그럼 중심이 뭐겠어요? 당연히 지구죠. 그런데 이 지구가 인류 최초로 문자도 아니면서 고대 우리 상징 체계를 설명할 때 이거부터 나와요. 하도는 황하에서 기린이 용마가 머리는 용처럼 생기고 몸뚱아리는 말처럼 생기는데 등에 이 그림이 그려져 가지고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하도와 낙서가 있는데 이가 도와 글서자로 써가 우리 도서관이라고 할 때 이걸 이야기를 해요. 이걸 기록했고 왕실 수장고에 엄청난 상징이죠. 이렇게 하면 도대체 뭘까? 자, 우리는 모든 기준을 북쪽으로 봤어요. 북쪽에서 임금이 앉아가 남쪽을 이렇게 보는 형국이에요. 중심이 북쪽이에요. 왜? 전 세계에서 대홍수 이후로 문명이 생긴 거는 타미르고원이 있죠. 북쪽에. 예, 그렇죠. 그쪽에서 좌우로 문명이 흩어지면서 다 만들어졌어요. 우리 동양에서도 최초로 염제 신동이 금속을 가지고 문명을 만들면서 이 동양을 다 접해를 해가 왔을 때도 다 북쪽이 기준이에요. 근데 그 북쪽이 어디고 하면요. 정확하게 북극성이 딱 하늘 한가운데에 와요. 지금 우리 북극성이 북쪽에 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38도 거의 40도라고요. 우리가 있는데 위도가 북이 그럼 지구는 23.4도 딱 기울었기 때문에 90도에서 23.4도 딱 빼면 약 60도에서 위도선에서는요 북극성이 딱 하늘 한가운데 와요. 그럼 거기서 실은 뭐가 하면 동서로 어마어마한 위치를 움직여요. 경주 천마총에서 발굴된 유물이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동유럽에 발굴이 같이 돼요. 똑같은 칼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위아래는 안 움직입니다. 완전히 생활 방식이 달라요. 유목족들은 이 사이에 스키타이족들이 금속을 만들어가지고 좌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의외로 엄청난 영역을 활보하고 다녀요. 그런데 이렇게 딱 보면 뭔지는 모르시겠죠?
고대에 아까 제가 말한 오행이 있어서 북쪽에서는요 1과 6이 있어요. 여기에 3개, 6개죠. 수성이 북쪽에서는 수성이 지구에 가장 가깝게 근접을 했을 때가 북쪽이에요. 그리고 1월달과 6월달에 초저녁 8시에 하늘을 봤을 때 가장 가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요거는 뭐가 하면 중심에 5는 5와 10은요 우리 지구와 토성이에요. 지구를 가운데에 놨을 때 수성은 1월달과 6월달에 가장 지구에 가깝게 접근을 해야 돼요. 당연히 동쪽을 나타내는 요 방향에 가장 접근하는 게 뭐가 하면 3월달과 8월달에 3에다가 5월달 8이죠. 3월달과 8월달에 목성이 가장 가까이 접근했을 때가 목성은 당연히 푸른색이죠. 목성은 진짜 푸른색입니다. 화성이 남쪽에 왔을 때가 뭐가 하면요 이게 자 몇 월 달입니까? 6월과 7월이죠. 서쪽에서 금성은 4월과 9월. 그러면 5월과 여기 5개, 10개가 있죠. 10월 달은 토성이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토성이 음양이 있어요. 우리 지구와 반대편에 또 다른 우리 인간이 태어나도 또 다른 영체가 이 우주에 있듯이 이 지구도 음양이 있어요. 우리가 지구에 살기 때문에 이 토성의 기준을 같이 계산을 해요. 그래서 오행에서 토가 항상 중심이 되는 이유가 지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뭐가 하면 이거는요 행성이 배치되겠죠. 그래서 왕은 북쪽에 앉아가지고 남쪽을 이렇게 바라봐라. 그러면 왼쪽이 뭐가 하면요 좌청룡 우백호가 되는 거예요. 왼쪽이 좌가 청룡이라는 것은 왼쪽이 동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회 할 때 이 문화가 어떻게 남아있냐면 운동회 할 때 팀을 어떻게 나눠요? 청군, 백군으로 나눠. 왜 청군, 홍군 안 하고? 그렇죠. 임금의 입장에서 신하가 입는 옷이 좌우가 청과 백을 입어요. 이 백호가 좌청룡, 우백호는 푸른색과 흰색 옷이 뭐가 하면 문신가 동쪽은 글을 읽어가 벼슬을 한 문신들이 배치가 되고요. 좌는 서쪽은 가을이니까 생명을 죽이는 무사들이 칼을 들고 배치를 해가지고 기본 왕을 이 우주의 중심을 호위를 하죠. 이걸 완벽하게 하늘에다가 지구의 관점에서요. 하늘을 이렇게 봤을 때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아까 네 군데 있죠. 동서남북 사방 배치가 됐을 때 북쪽에서 수성이 관리하는 별자리가 있어요. 이 별이 뭐가 하면요. 7개의 두녀허 위실백이라고 하는 이 7개의 우리가 현무라고 하는 이 하늘에 7개의 별이 있어요. 이 별자리들은 결국 뭐가 하면요. 태양이 한 달 동안 매일 하늘에서 머무는 별자리의 집이에요. 여행을 하면 호텔에 숙소에 묵어야 되겠죠. 그 숙소가 뭐가 하면 별이 안 보여도 그 별이 그 자리에 태양이 딱 묵는 그게 황도대에 그래서 한 바퀴 뺑 돌면 28일이죠. 요게 왜 별자리가 봄에 청룡자리야. 이 청룡이 뭐가 하면 하늘의 별자리를 얘기해요. 각항저방 신미기라고 해요. 각은 이 뿔이에요. 용이 뿔을 각자래요. 이게 항저 이게 뭐가 하면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 정갈자리에 가슴다리 이야기를 해요. 여름에 나오는. 자, 요 청룡자리 7개, 백호자리 7개, 남쪽에 주작자리 7개. 태양이 매일 한
별자리 하나씩 먹으면서 도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관측을 누가 하겠어요? 관측을 중심은 이걸 보려면 동서남북 사방을 다 보려면요 누군지가 이야기되겠죠. 자, 고대의 왕이 되려면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자격이 뭐겠어요? 싸움 잘하면 나타나가 나를 죽여버리면 그 친구 왕이 돼. 그럼 오래 못 가겠죠. 조선 왕조가 500년 600년 간 이유가 왕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겠어요? 예? 혈통? 아, 혈통도 그렇게 중요하겠죠. 달력을 만들 줄 알아요. 하늘에 별자리를 보고 일년을 정확하게 배분을 해가지고 언제 농사 짓고 거두는 것을 완벽하게 이 세상에 달력을 만들어야 질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도 사람을 봄, 여름에는 성장기이기 때문에 안 죽였어요. 사육수들이 아무리 휴학해도. 가을이 되면 모든 것을 열매만 남기고 다 정리를 하죠. 자연은. 그때 같이 인간들도 사형을 집행해요. 이게 말하는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질서를 같이 만들기 위해서 24절기 완전히 태양력이잖아요. 춘추분 밤과 낮이 똑같은 춘분과 추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2개씩 기준점을 만들어가지고 절기를 만드는 거 어떻게 관측을 하겠어요? 일반인들은 할 수 있겠어요? 태양과 달의 완벽한 운행 주기를 확보하지 못하면요 그걸 달력을 만들 줄 모르면 왕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다음에는 혈통이죠. 내 윗대에 선택받은 자 왕의 자식만이 왕을 내가 역대 왕들의 모든 재산 그릇을 들고 있어야 내가 왕으로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반역을 하더라도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무식하면. 내가 전 왕들의 그래서 중국에서도 주나라 왕실이 그렇게 썩어 빠져도 춘추전국시대 전국시대 갔어야만 그걸 뒤집어 엎어요. 그전에는 주나라 왕실이 아무리 썩어 빠져도 손을 못 대요. 그 정통성 때문에. 하늘을 관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태양이 지나가는 황도대에 있는 별자리예요. 대부분 우리가 이 28수는 천상 분야 열차에도 보면요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요. 우리가 별자리를 관측한다고 할 때 지금요 이미 4000년 전에 모든 별자리는 완벽하게 정리를 다 해놨어요. 우리 조상들이 새로운 별자리를 볼 게 없어요. 관측을 한 조선시대 때 관상대에서 관측을 해도 뭐가 하면 임금의 자리에 객성이 들어와가지고 임금을 시해를 할까봐 새로운 게 이런 걸 관측을 하고 일기를 관측하기 위해서 별을 봤지 새로운 별자리가 움직였다 이건 없어요. 왜? 이미 아까 하도가 있으니까 낙서가 있죠. 낙서가 완벽하게 실은 별자리를 다시 지상에다가 다시 배치를 하는 거예요. 하도 낙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태극까지 별자리가 아닌 게 없어요. 지금은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고 지금 접근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문제만 던져 놓는 겁니다. 이걸 배치를 못하면요 땅에서 명당 자리도 못 잡아요. 사람이 태어났는데 어디입니까? 여자 몸에서 태어나죠? 그럼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땅을 여자 몸으로 보면 산맥이 이렇게 좌측면 우북해가 어디겠어요? 여자의 양쪽 다리예요. 여자 단전, 땅의 단전으로 들어가야 돼 제대로. 사람이 집터를 짓든 그게 몇백 년이든 몇천 년이든 이 동양을 움직였던 기본 사상 프레임이에요. 하늘의 뜻이 그대로 땅에서 진행이 되게 똑같은 질서로서 막연하게 어떤 남녀가 합방을 해도 나를 잡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도 28수 자 이거는요 외부에 태양이 지나가는 길은 임금의 자리에 중심에 서요. 외부의 외곽 담장과 같아요. 프레임
그런데 중심에는 뭐가 있나 하면요, 항상 북극성이 있어. 북극성. 근데 북극성도 세차운동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졌잖아요.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게 북극성을 항상 같은 자리에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약 25,000년 동안 이게 움직여요. 뺑뺑이 돈다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2160년 동안, 여러분 세차운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세차운동이 뭐가면 동쪽에서 태양이 딱 떠오를 때, 떠오르기 직전에 태양을 지키는 궁궐, 태양이 잠을 자고 떠오르는 궁궐이 있어요. 지금 이 궁궐이 뭐가 하면 상어자리예요. 2160년이 좀 지나면, 예수가 태어나고 2160년이 지나면 물병자리로 넘어가요. 그 2160년 곱하기 12를 하면요, 이 12바퀴를 다 돌아요. 그런데 춘추군뿐만 아니라 달달이 이 12궁이 바뀔 때 태양이 그 자리를 떠오르죠. 자, 예수가 태어났을 때, 자, 제가 신화를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 누구 신화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이 신은 뭐가 하면요, 처녀에서 잉태가 돼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죽었다가 3일 후에 부활을 해요. 누굴 것 같아요? 마오간에서 또 태어나요. 빵집에서. 가장 오래된 기원전 5000년에 미트라 신이에요. 이집트의 아티스, 그리스 로마의 아티스 신, 페르시아의 미트라 신. 예수는 그 뒤에 나와요. 그게 뭘 뜻하냐면요, 겨울에 동지때가 되면 태양이 우리 북극 60도 가보면요, 동지때가 되면 해가 안 떠올라요. 그걸 뭐라고 백야라고 해요. 3일 동안 해가 안 떠오른다고. 우리는 겨울 때도 해가 떠오르죠. 여기는 위도 40몇 도니까. 근데 저 북쪽에 더 가면요, 태양이 안 떠올라. 태양이 죽어버려요. 산 밑에서 뭔가 나는 밝은데 안 떠올라요. 동지 때가 되면요, 태양이 딱 죽고 3일 뒤에 그때부터 떠올라요. 부활을 하죠. 그럼 태양이 어디서 딱 죽나 하면요, 남쪽에 남십자성에 딱 걸려가지고 태양이 안 떠올라요. 죽어가지고 그 남십자성에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3일 동안 죽어 있어요. 그러면 태양이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루돌프 삼성포가 왜 붉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왜 붉어요? 우리가 왜 팥죽을 뿌려요? 이 겨울에 뜨거운 태양신을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 다 행하는 하나의 미속적인 의뢰들이죠. 닭의 피를 뿌리고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다 나타나는 거죠. 특정 종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제가 북극성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 이야기가 샜는데요. 지금은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뭐가 하냐면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아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요, 북두칠성이 유난히 집착을 하는 민족이에요. 이 북두칠성의 첫 번째 별이 뭐가? 이 탐낭이, 이 늑대 이리랑자예요. 여러분 낭패 났다 할 때 아십니까? 낭패가 뭐예요? 예? 이 낭이 이리랑자고 패자도 이리 패자예요. 고대 신화에 금슬이 좋은 남자 여자를 낭패라고 해요. 비익조나. 이 두 마리는 다리가 두 개밖에 없어요. 늑대가, 이리가. 이 두 마리는 서로 붙어야만이, 붙어 다니면 먹이도 먹고 뛰어다니고 살 유지하는데, 둘이 떨어져 버리면 이게 낭패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는 똑같은 이 상상의 동물이 있죠. 뭡니까? 비익조라고 들어보셨어요? 새인데 암수가 서로 날개 하나하고 다리밖에 없어요. 둘도 붙어야 돼요. 그래서 춘향과 판소리 대목에 보시면요,
뭐 살아서는 죽어서는 비익조가 되고 살아서는 열리지가 되고 죽어서는 비익조가 되고 천년만년 살고 있어요. 그 비익조가 어디 나오면 여기 있어요. 여기. 저기 보시면 암수서로 저 고구려 때 벽한 저 중국 집안에서 밟을 땐 벽돌을 석고로 떠가왔어요. 원래 사등분대가 있는. 자, 제가 왜 이 늑대를 이야기하냐면 우리 신화에는 늑대 개가 태양을 물고 움직이는 운행을 시키는 주체를 봐요. 로마를 세운 주체 세력도 늑대 신화가 와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바이칼 호수 일대에 싹 다 모든 신화가 늑대 신화와 연결되어 있어요. 유목족들한테.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굳이 왜 탐낭성이고 하면요. 제가 요거는 북극을 딱 향해가지고 중심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바가지처럼 생겼죠? 네. 이 바가지에 뭘 담았겠어요? 실은 이게 요 손잡이가요 계절을 나타내요. 겨울에는 이 손잡이가 북쪽으로 가가 있고 초저녁에요 이 손잡이가 봄 되면 동쪽을 향해요. 여름에는 남쪽을, 가을에는 서쪽을. 그래서 이 북두 칠성은요 계절을 완벽하게 판독하는 별자리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늘로 보는 게 아니에요. 바가지가 이게 봄을 기준으로 하면 완벽하게 딱 엎어져요. 북쪽에서 하늘에 북쪽에 있는 북명의 연못에 물을 딱 떠가지고 봄 되면 이 세상을 향해 딱 엎어가지고 다 뿌려져요. 그러면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다 소생을 해요. 그럼 여름 되면 옆으로 딱 서겠죠. 가을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위로 가고. 다음 겨울 되면 또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고대에는 이걸 뭘로 했냐면요. 여러분 유물 중에 삼품 700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 검색에도 그 설명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우리 삼태성 삼신의 할머니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결국 어떻게 태어났냐면요. 여러분들이 오행이 배치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 사주 뽑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사주를 딱 뽑으면 10개월 전에 엄마 아버지가 어디서 합방을 했는지가 나오겠죠. 10개월 전에 합방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10개월 전에 태어났잖아요. 그때 엄마 아버지가 갑자기 눈 맞아가 만들었을 수도 있고 정식적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만들었을 수도 다양하게 나오겠죠. 근데 그 날짜를 보면 알아요. 심지어는 남자 여자 손잡고 호텔방 몇 번 간 것까지 나와요. 엄마 아버지가 어떠한 조건으로 아이를 만들었는지가 나오면요. 또 한번 우리 주역에서 개를 뒤집어 버리면 뭐까지 하냐면 전생에 어떤 사람이 여기 왔는지도 실은 알아요. 가면 내가 삼신 할머니입니다. 이 우주의 신이에요. 인간의 몸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다가 이 북두 칠성에다가 700 우리 몸을 만들 구성 요소를 여기에 가득 담아가지고요. 이 삼태성 원래는 6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런데 멀리서 보면 여기에 3개로 보이는데 이 삼태성에다 샘물을 부어요. 이 삼태성의 태자가 뭐고 하면 별태라고 하는데 이 태자는요. 지금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모든 문자에서 뭐고 하면요. 금속을 단련하는 연금술과 관련되어 있어요. 참고로 고대의 왕은 아들 자자라고 했죠. 아들 아이자 할 때 왕의 이름을 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영자 숫자 말자 할 때 자를 붙이죠. 그건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자자를 붙인 거고 원래 자는 고대의 왕족을 나타내는 호칭이 돼요. 백자, 공자, 후자 할 때 자가 굉장히 귀한 호칭이에요. 그래서 진변자의 아들 자서 뭐 글자 자자가 되는데 이 자는 뭐가 하면 내가 왕족인데
여자 쪽 집안을 결혼할 대상을 가지면 붙이는 이름이 자예요. 원래는. 자, 내가 왕인데 왕은요 항상 뭐가 하면 나를 상징하는 그릇을 만들어요. 청동그릇, 신주단지예요. 내가 왕이면 역대 아버지의 모든 청동 신주단지를 다 모아야만이 내가 왕으로서 정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에게서는 정권을 바꾸는 걸 뭐라 하냐면 소처를 바꾸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혁이라고 해요. 우리 혁명할 때 혁자 있죠? 소점자에 소처를 바꿔버려요. 박씨 소설, 김씨 소설 바꿔버려요. 권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의 연도의 주의기 괴가 뭐가 혁계예요. 혁계. 혁명을 나타내는. 그러면 대통령이 누가 되겠어요? 모든 기운들이 다 나쁜 기운이 다 뒤집어지고 새로운 게 다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아마 올해는 코로나가 있어도 다들 먹고 살고 경제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닿을 거예요. 올해는 낫습니다. 작년보다. 왜냐하면 이 올해의 기운 자체가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세, 개별적인 운세를 이 북두칠성이 자, 축, 임묘, 진사오, 미신, 유술해, 지, 소, 범토,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여러분들 띠에 해당하는 배를 찾아가지고 수명을 빌어보세요. 한번 더. 제갈공인도 칠성신에게 수명을 연장해라고 빌었잖아요. 여러분들 죽으면 어떻게 갑니까? 칠성판 타고 가죠. 자, 7, 3, 3개 하나 둘 3개의 혼과 7개의 백이라고 해서 혼백이라고 해요. 혼백은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관을 뭘로 짭니까? 나무에다가 칠성판 해가 홈을 파요. 홈을. 관 밑바닥에 홈을 운동회가 파가지고요. 여러분들 몸이 썩으면 그게 딱 보여요. 백이. 그러면 다시 온대로 다시 되돌아가가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완벽한 이 순환 구조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럼 여기서는 영혼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러분의 몸이 만들어지는 건 북두칠성이고. 그럼 이 북쪽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민속 신앙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요. 끊임없이. 그래서 큰 인물은 항상 북두칠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꼭 아셔야 될 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고대의 연금술과 관련이 있어요. 고대에 아까 왕이 되려면 아까 조건을 얘기했죠. 하늘의 천문을 관측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뭐가 하면 연금술사가 되게 돼요. 내가 왕인데 무력을 만들 수, 창과 칼을 무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왕자를 지킬 수가 없어요. 고대의 금속을 고온에서 녹여가 무기 만드는 기술을 남한테 가르쳐 주겠어요? 금속을 아무나 가지게 했어요. 조선시대 때까지도 금속은 국가에서 통제를 했어요. 누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왜? 언제든 전쟁이 나면 무기로 바꾸기 위해서 녹여가지고 철저하게 통제를 해요. 그래서 금속을 다루는 기술은 지금은 핵무기와 반도체 만드는 기술하고 똑같아요. 일반인들이 절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삼성이 그걸 가르쳐서요. 반도체 만드는 기술을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왜? 권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고대에서 대홍수 이후에 파미르고까지 올라갔다가 홍수 물이 빠지면서 대규모 산악지대의 절개면에서 금속들이 노천 광산이 노출이 되면서 그 금속을 이용해 가지고 스키다이 족속들이 우리의 뿌리들이 그걸 가지고 세상을 평정하면서 이 동쪽에서 만들 때, 그리고 자기들이 모든 중심이 지금 몽고인들 텐트를 치죠. 텐트 철수하는, 봄이 되가 철수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금 민속신앙에 남아있는 거. 정월 대보름 날 달집을 태우죠. 이동의 첫 번째 그거예요. 실은 뭐가 하면 이 북두칠성이 향하는 방향으로 유목족들이 풀을 차다가 이동하는 시간대하고 똑같이 맞춰요.
우리가 서방님이라 했을 때도 뭐가 하면요. 고대의 결혼 제도에서도 몽골족들이 만드는 그 텐트 안에서 12개의 동물 형상을 다 나누고 남자는 항상 서쪽 방향에다가 침대를 놔요. 서방님이 그냥 나온 거예요. 실은 아니죠. 웃기는 얘기 같지만 서방님이 기운이 융 쪽에서 유래가 돼서 나오죠. 자, 지금은 뭐가 하면 제가 별자리를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 외부적인 조건을 이야기하다가 모든 별자리의 핵심은요. 이 북극성과 북두칠성에다가 집중을 해야만이 나타나는 문명이 있어요. 지금 이 책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해놨는데 혹시 여러분들 낙서라고도 하도가 낙서 들어보셨죠? 낙서에 나오는 숫자들이 이 북극성을 왕을 중심으로 사방에 배치된 별자리의 개수가 낙서예요. 그게 이거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자 여러분들 우리 구분법이라 해가지고 사주를 보고 풀 때 그걸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더 배우고 싶으신 분은 그쪽으로 요걸 별자리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민속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들이 요 북두칠성인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거하고 자 지금 4,000년 전에 인간들이 북쪽 하늘을 보면서 지금처럼 큰공, 작은 이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요거 카시오페아 요 자리를 실은 뭐가 하면 여기도 봐가지고 여기도 북두칠성이 봐가지고 요것도 6개의 바가지예요. 실은 이 두 개를 왜 우리 미속 신앙에서 북두칠성은 있는데 카시오페아 자리가 북쪽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왜 없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이 작은 곰 자리에 지금 북극성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용자리, 요 용자리가 있네. 용자리에 북극성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백조자리에 북극성이 있기도 해요. 25,000년 기준으로 보면. 근데 지금 이 문명에서는요, 이 북극성을 기준으로 좌우에 요 별자리의 형상이 뭐가 하면요, 요거예요, 요거. 여기 신자, 납신자인데 귀신신자 할 때 신인데 우리 인간의 몸이 부여가 될 때 거기 고대 근문이에요. 문자와 별자리가 실은 고대에는 똑같이 봤어요. 일반인들이 보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한다는 것은 지배층만이 본다고요. 지배층만이.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요. 고대에는 원시 상태가 절대 아닙니다. 현대자동차가 고대 우리 토기도 보면요. 초창기 토기가 더 품질이 뛰어나요. 가야나 신라대 토기. 후대에 가면 더 안 좋아요. 현대자동차가 차를 만드는데 처음에 폴이 나오고 스텔라 나오고 소나타 나오고 지금 에쿠스가 나왔죠. 고대에는 안 그래요. 처음부터 에쿠스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폴이급이 나옵니다. 희한하게도 한 지역에서 문명이 발달된 게 아니라요. 고대부터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문명을 가진 존재가 갑자기 딱 끊기면서 자연재해이고 극소수 사람만이 살아남아가지고 갑자기 딱 와요. 금속 다루는 기술은 하루 이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대대로 누적된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 동양권에 나타날 때 이 별의 이름을 뭐가 하면 이렇게 신자로 규정을 딱 지어버린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신은 지금은 귀신이라고 하지만 고대에는 염제 신동시, 염이 불꽃 염자죠. 불을 다루는 거는 염제 신동이 5곡의 공식을 농사의 신도 되죠. 그리고 연금술의 신도 되죠. 의학의 신도 되죠. 모든 문명을 이 신농이라는 사람이 동양에 전파를 해요. 그래서 신농자 천하지 대본이래. 근데 농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혈통 뿔이 있죠. 모든 성씨는 이거 염제 신동시부터 들어가요.
근데 고대에는 신과 사람 인자가 발음이 같았어요. 인, 신. 지금은 약간 다르죠. 고대에는 인, 신, 진이 같은 음가예요. 그래서 신의 아들이 인이 되는 사람 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신을 붙잡고 있는 게 여기 뭐가 하면 원래는 정수리 십사 요 자체 짝대기 하나가 아래로 이렇게 이게 한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자예요. 이걸 좌우에서 하나 둘셋넷 사람이 네 사람이 붙잡고 있는데 요게 사람이 뭐가 하면 요게 두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고대에는 왕족들이 결혼을 어떻게 했냐면요. 남녀 2대2로 결혼했다. 그걸 분할로하게 제도라고 해요. 부인이 둘이고 남편이 둘이라고요. 그래서 내 서방님, 내 마누라가 아니라 우리 마누라, 우리 서방님이 돼요.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동서라고요. 삼촌과 조카, 고모와 진려가 한 세트가 돼가지고 신동족과 고대에는요 결혼을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게 뭐가 하면 여자가 자기 남편도 서방님이라 하지만 자기 남편 동생도 뭐라고 해요? 서방님이라고 하죠. 결혼 전에는 도련님이래요. 미성년자일 때 남편이 데려온 사람인데 결혼 후에는 똑같이 둘이가 서방님이 되죠. 호칭이 동서제도가 남자뿐만이 아니에요.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 두 사람 관계도 원래는 같은 부인이에요. 물론 잠자리는 따로따로 해요.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따로 해가지고 성씨를 그대로 이어가게 해요. 혈통을. 한 사람이 죽어도 언제든지 보충이 되게. 그래서 김훈이가 수필집을 낼 때 자전거를 타고 남해에 갈 때 2000년대까지 남해에서는요. 배를 타다가 남자가 죽으면 그 부인과 남은 가족들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누가 데리고 살아요? 남이 데리고 살아요? 아니에요. 그 집 남자 형제들이 데리고 살았거든요. 지금처럼 도덕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있겠죠? 근데 아니에요. 그게 뭐가 하면 혈통적으로 가장 가깝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몽고인들 지금도 결혼 풍습이 어때요? 남자가 5명 있으면 부인을 어떻게 합니까? 양 10마리 두고 부인이 들어오면 그 부인의 남편은 누구예요? 5명이 5명. 누가 아이를 놓든 모계사의 특징이 그렇잖아. 누가 아이를 놓든지 간에 다 뭐 김씨면 김씨 아이겠죠. 또 양 10마리 주고 또 두 번째 부인을 얻어오면 이 또한 5 형제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인들이 이 결혼식 화랑새기를 읽어보면요. 이 결혼 탈에서 나온 게 화랑새기고요. 이걸 예를 들면 근친간의 결혼이 그래서 이루어집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자기 여동생하고 결혼하는 게 뭐가? 혈통의 순수성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고대에는 성을 붙일 수 있는 왕의 권력을 이어받을 수 있는 족속이 정해졌기 때문에 결혼을 못해요. 황제가 부인이 80명이 자식이 80명이나 있어도 여러 명의 부인을 둬도 정식 이 양족 외에는 절대 성을 붙이지 못했어요. 개똥이 소똥이 이름을 붙였는데 김이 박지근처럼 성을 절대로 하사를 못하듯이. 그래서 지금 일본의 천황의 부인이 누굽니까? 전 물러났던 천황이 자기 고모예요. 투탕카멘 이집트에서도 자기 자매혼이라고. 자기 어린 남동생하고 결혼을 해가 혈통을 해요. 근친간의 결혼은 불량품이 많이 나와도 유전병이 많이 나와도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신으로부터 은총이 다 잘려버리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많은 미속적인 부분이 파생을 시키는데 여기서 뭐 요 정도만 언급을 하고요. 우리의 모든 별자리들은 결국에는 중심을 북쪽을 봐야 돼요. 왜? 북극성이 하늘 한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북쪽에 갔다고 북극성을 찾죠?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별자리를 공부하고 우리의 영토를 회복하려면요. 모든 별자리의 기준은 북극성이 하늘 한가운데 중심에 있을 때만이 설명이 돼요. 우리나라만큼 북극성에 이름이 다양하게 붙는 게 없죠. 기독교에서 카톨릭에서 추기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추선기권 옥형계양 요강이라고 7개의 이름이 딱 붙는데요. 이게 원래는 9개예요. 요쪽에 자보성, 우보성이라 해가지고 원래는 2개가 더 있어요. 9개가. 요거는 일단은 빼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와 명리학 공부할 때 구분법을 할 때 요걸 알게 될 거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가 하면 요 천추라고 추자가 지돌이 추자예요. 지돌이가 뭐가 하면 문을 열면 중심을 축을 잡아가지고 회전 운동을 하기에는 중심을 얘기해요. 그래서 추기경이라 했을 때는 종교의 어떤 핵심적인 인물을 추기경이라고 하죠. 근데 이 추자가 원래는 뭘 나타내냐면요. 이거는 나무 목자가 붙어 있어도 원래는 개견자를 붙이면 이 추가 고대의 호랑이를 뜻했다고. 고대 다른 기록에는 또 늑대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늑대가 2번이나 나오네. 늑대와 호랑이들은 고대의 유목, 양이나 말을 먹여가면서 좌우로 유목 생활을 할 때 반드시 무리 생활을 하고 집단 생활을 하는, 인간과 똑같은 군락 생활을 하는 게 이게 추예요. 늑대라고요. 이리가 얼마나 약한 줄 압니까? 이리가 집단 생활을 하면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사냥을 하고 움직이고 이동을 하고, 유목 쪽에 지도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만장일치로 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 문명이 로마까지 가서 문명을 다 일으키고, 유목 쪽에 그 화살이 로스차일드 7개의 그 화살이 문장이 되고, 유럽의 모든 기술들이 문장들이 다 유목 쪽에서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세워지죠. 이런 부분들이 요즘은 많이 이제 밝혀지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원래는 뭐가 우리나라만큼 이 7개의 별을 종교처럼 숭상시하고 이 지상에다가 배치를 해가지고, 아마 이 부분도 궁궐을 지을 때 마지막으로요. 궁궐을 지을 때 이 부분이라든지 28수에 따라서 궁궐이 배치가 되는 거는 중국의 자금성에 가서도 알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경복궁에 가서도 건물 배치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동궁, 임금의 아들이 자라서 교육을 하는 장소, 그게 뭐가 벽옥이라고 하는 벽옹, 정확하게는 벽옹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 그게 뭐가 동서남북 사방 28수 연못을 만들어가 가운데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늘에 축소판을 땅 위에 건물로서 만들어요. 배치를. 그럼 건물을 지을 때도, 우리 동양의 건물을 지을 때도, 탑을 지을 때도 모든 상징 체계를 다 어디서 뽑아오냐면요, 하늘에서 다 뽑아와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차를 할 때도 차자리 배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의상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활도 마찬가지고, 실은 다시 재현을 할 때 우리의 뿌리를 재현을 하려가 물질적으로 나타낼 때 궁극적으로 별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모든 상징을 여기서 다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하찮게 타로를 보고 사주 공부할 때도 기본으로 이 부분을 딛고 가야 되니까요. 오늘은 약간은 인문서의 형식으로 잠시 언급을 드립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이 있습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질문 자체가 없죠. 네. 저기 네 가지 그리고 노트 한번 네, 궁금한데. 요거는 소점자입니다. 실은 여기도 보면 신자, 아까 신자처럼 요 두 개가 붙었죠. 네. 신은 원래 거푸집을 나타내. 또 거푸집이면서 부모, 인간의 결혼체에 대해서는 부모를 떼겠죠. 요 부분이. 요거는 소점자고요. 요거는 그런 명자예요. 요거는 그런 명자 고 근문에. 요거는 뭐가 하면 누에를 뜻해요. 아까 진이라고 신의 아들이 신농의 첫째 딸이 뭐가 하면요, 이 누에를 상징의 토템으로서는 니조라고 해야 돼. 니조가 황제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고대 권력은 모계제이기 때문에 딸이 많이 가져가요.
근데 아들이 누구 하면 희화라고 하는 치우, 얘도 치우 알죠? 치우가 신동이의 첫째 아들이에요. 사위와 아들이 권력 싸움에서 싸움이거든요. 근데 누가 이깁니까? 실제적으로 치우가 이기는데 기록으로는 황제가 이긴다고 해요. 근데 황제도 어마어마한 대가를 많이 지불을 하죠. 그러면서도 전쟁의 신은 우리 동양에서는 치우라고 하죠. 이게 신동이 자기 자식을 소금천씨부터 전후고양씨부터 해가지고 쭉 10명의 왕을 내고 10번째부터 중국의 최초의 왕 중에 하나라가 만들었어요. 하은주가 싹 다 이 혈통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생긴 원래는 그릇에 담겨있는 이승선 위에서 조상 숭배를 이야기해요. 내가 신동족의 혈통을, 모계제 혈통을 받드는 누구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요 또한 마찬가지. 이 그릇에 신자가 이렇게 이 그릇 명자에다가 위에는 양의 뿔이 있네요. 요 양의 뿔이. 요 삼각형은 원래 삼각형은요. 요렇게 돼 있을 때는 남자를 뜻해요. 장정적자가 되고. 요런 삼각형은요. 우리가 모을 집자를 해가지고 다 여자를 나타내요. 거푸집, 개집. 여자의 몸에서 생명이 잉태되듯이 다 이렇게 하면 합할 합자도 되죠. 모을 해자도 할 때 위에서 이 삼각형 예 그렇죠. 그래서 요 글자를 딱 뒤집어 버리면요 그 부집을 나타내는 우리가 온전할 전자 전체 얘기할 때 마찬가지고 화살 시자도 요거에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근문의 특징은 아버지가 쓰던 거를 내가 뒤집어 버려요. 그 다음에 사용해 내가 독재가 되기 때문에 반대로. 그래서 이거는 뭐가 고대의 문자를 여러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왕족들이 자기들 혈통을 나타내기 위해서 글자를 썼고 그래서 요런 게 나오고요. 조선시대 때 4대 전서에 왕조실록을 보관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인쇄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한테 글자를 알리기 위해서 인쇄술을 발전시킨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는 숨기기 위해서 왕족의 역사를 자기들 말고 숨기기 위해서 인쇄술을 발전시키고 쿠베르테는 성서를 팔아먹기 위해서 인쇄술을 발전시키고 차이가 많죠. 왜? 어차피 글자를 아는 족속은 따로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많아요. 네.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